우선 그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 행정부가 금년 초에 새로 시작을 했고 또 예상을 보통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미국 중심적인 정부가 탄생이 됐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탄핵 정국이라는 유례가 없는 그러한 민주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돼서 또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새로 당선이 되시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하여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또 그러한 그 변화가 기존의 한미 동맹 관계, 한미 경제 협력, 여러 모든 분야에서의 그 파트너십 관계를 계속 견지해 나가고 더 강화시켜 나가고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금년에 그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아주 자주 있고 또한 그 강도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그 한반도 내에서 그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역을 기반으로 해서 사는 나라인데 FTA, 한미 FTA, 그다음에 여러 아태 지역이라든지 세계의 그 무역 환경도 굉장히 그 자국 중심주의적인 그런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 양쪽에서 큰 도전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뉴욕 총영사로서 제가 역점을 둔 거는 역시 한미 관계, 한미 동맹, 한미 FTA 이 관계를 견고하게 지켜나간다 하는 그런 쪽에 임했고요. 특히 이제 뉴욕은 우리 동포들이 아주 주요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동포사의 발전을 위해서 한미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도와드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정부가 출범을 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특히 한미 FTA를 상당히 이제 나쁜 협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마치 이제 한국이 안보에 있어서 무임승차를 하고 FTA를 하면서 좀 한국에만 이로운 그러한 FTA를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선거 과정 속에서 또한 가끔 우리 정상외교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표출이 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쪽에 우리 그 이슈별 동맹이라든지 우리 무임승차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 동맹국으로서 아주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방위비도 충분히 한 반 정도의 그 분담을 하고 있고 특히 새로 캠프 험프리 같은 데는 92%가 이제 우리가 다 조성을 해서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제 FTA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윈윈 한국과 미국의 공이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협정이다라는 그런 것들도 많이 여기 알렸고 특히 이제 뉴욕이 여론지도층의 특히 미디어라든지 띵탱크 또 월스트리트 쪽에서의 그 비즈니스맨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상 지역이고요. 그런 쪽에 좀 한미 동맹, 한미 FTA 그 파트너십 관계를 좀 더 견고해 나가고 이 한미 관계를 하여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좀 굉장히 좀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또 한미 관계를 더 한층 더 좋은 관계로 격상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일선 공관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재임하는 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분의 대통령을 모셨고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2015년에 모셨고 금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방문 시에는 우리가 총영사관에서 한 9개 사업을 준비를 했고요. 그 중에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신 사업이 5개, 영부인께서 참석하신 게 1개, 외무장관께서 하신 게 하나, 그 다음에 그 대통령 방문 계기에
했던 행사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행사를 했고요. 이건 한미 관계와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최영사관이 이제 그동안에 역점적으로 해왔던 모든 분야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행사를 했다 하는데 큰 자부심을 갖고요. 아마 이거는 최영사관이 개설된 이래 굉장히 전무후무한 그러한 행사 개수일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정치, 미디어 이런 싱크탱크 쪽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홍보, 아까 말씀 북한 FTA, 한미 관계, 신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사항 이러한 것들을 알리는 그런 하나의 업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쪽에 여기 우리 코참이 한 100개 기업 이상이 뉴욕의 북미법인 또는 미주법인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월스트리트에 또 미국의 가장 다양하고 강력한 그 비즈니스 파워가 여기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굉장히 우리가 한미관계 속에서 동포가 또 도움이 되는 쪽에서 했고, 그 다음에 문화 쪽에서도 한미 문화교류와 우리 2세 탤런트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진출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고, 또 동포 그 자체에서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동포 간담회에 성공적으로 됐습니다만, 항상 이제 국민 좀 통합, 여기 이제 동포 사회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지방색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나눠져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좀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우리 미국 동포 사회가 좀 더 약간 주류 사회 쪽에서의 그 역량을 강화하고 2세들을 좀 이렇게 상부상조해서 주류 사회 일원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토양을 배양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되려면 우선 먼저 우리 동포 사회가 합심 단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2세들은 그 1세대들의 그 희생, 헌신, 교육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이제 잘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2세들이 한국의 유대감을 가지면서 미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상부상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 분야라든지 법률, 의료, 문화, 여기 시빌 서비스, 여기 이제 공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히 이번에 준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테러 사건 관련해서 앞에 나가서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인 2세죠. 그분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2세, 3세로 계속 연이어서 한인 사회가 강화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유대인 사회와 같은 좀 거기서 좀 나름대로 많이 경쟁도 있고 나름대로 이합 집산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대인 사회가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그 굉장히 견고하게 성장을 해왔고 지금은 누구도 그 아성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주 유력한 커뮤니티로 성장을 해온, 그걸 좀 많이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조금 대승적으로 단결하고 지원해주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우선 이 1세들은 2세들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그 희망이 있고, 또 자식들이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우선 1차적으로는 본인들이 1세대 때 고생을 했고 차별을 받았고, 특히 이제 본인의 갖고 있는 그 스펙에 비해서는 여기서 차별을 많이 받고 어떤 좀 여러 가지 2세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않고 잘 성공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를 잘 바라겠고, 둘째로는 하여간 또 존경받는 시민으로서 하여간 미국의 지도급 인사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2세들이 반드시 이제 부모들 세대에서 생각하는 그대로 되지는 않은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국에서 좀 멀어지고 한국과는 무관한 성공한 그 자녀로 되는 경우도 있고, 한국이 이제 잘 연결은 돼 있습니다만 또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성공을 해나갈지 이거에 대한 좀
불안감도 좀 갖고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보고요. 뭐 미국 교육은 받았지만 이게 미국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비해서는 역시 여러 그 점에 있어서 미국의 주류 시민으로서 이 성장해 나가는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쪽에 부족한 면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지금 이 2세들이 그것들을 상부상조하면서 이거를 자기의 그 그룹을 잘 성장해 나가고, 그다음에 한미 관계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예를 들어서 6번째 그 수출 국가고 1조 달러가 넘는 무역 대국이고, 그 세계 GDP로만 봐서도 한 12위를 이제 거의 10위권 대열에 지금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국에 대한 또 한국 기업에 대한 그 스탠다드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동포사회 2세들의 그 성장에 다 발판이 되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이제 부모 세대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자라고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을 받고 한 거는 이제 기본 출발선상에서는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는 좀 더 한미 관계 속에서 또 미국의 또 이제 또 여러 프로페션, 법률이든 금융이든 의료든 문화든 이런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커미티 오브 100, 그러니까 중국의 성공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프로페션에서 가장 탑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중국의 2세, 3세, 4세, 지금 이제 한 4세, 5세 됩니다. 중국은. 그쪽에 나오는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고 미중 관계를 굉장히 발전시키는데 백채널 역할을 하고, 이런 자발적인 조직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하는 게 바람입니다. 특히 이제 성공한 1세들이 한인 사회에서는 벗어나서 별도로 그냥 이렇게 별개의 그 그룹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한인 사회와는 좀 무관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커미티 오브 100 이런 거 보면 성공한 분들이 앞에 나가서 그분들이 동포 사회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어떤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죠. 뭐 한인 회장 선거하듯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공한 한인 각계 한인들이 한인 사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이 사람들은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해지려고 어떤 조직을 통해서 유명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유명해졌기 때문에 본인들은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냥 묵묵히 숨어서 일해도 충분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전면에 많이 나서서 활동을 하면서 끌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짧게 한 3년 일했습니다. 사실 뭐 여기 동포 사회가 한 50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 그 이민사회인데, 뭐 3년 초용사라는 게 그렇게 큰 기간은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은 일들을 넓히면서, 또한 우리 이제 바둑을 두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보면 바둑돌들을 여기저기 이제 도워놓고 간다. 지금 당장에는 뭐 그게 특별하게 이렇게 거기에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잘 보이진 않지만, 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게 이제 구심점이 되고 또 이제 빌드업이 돼서 좀 좋은 일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동포사에서 많이 또 호응을 해주셨고 도와주셨고, 이번 기회에 좀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포사회가 한미관계 발전 속에서 이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국가가 됐다. 그래서 한미관계 발전이 동포사회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그 한국과의 유대, 또 한인 사회 간의 그 상부상조, 유대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술년 새해 개띠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